자, 오늘은 이 현대 원자 모형 교재 161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 161쪽. 자, 책을 펴시고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니까 현대 원자 모형 속에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이야기를 했어. 돌턴의 원자설과 함께 얘기를 했고,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찾았지. 그래서 톰슨이 원자 모형, 돌턴의 원자 모형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죠. 톰슨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핵을 찾고,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것도 알아냈어. 그래서 러더퍼드도 톰슨의 원자 모형을 수정을 합니다.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다. 이런 모형을 수정을 한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보어가 나타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제 만들어요. 전자는 껍질에서 돌고 있고 궤도를 따라 돌고 있고, 전자가 궤도를 이동할 때,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내놓던지 받던지 한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완성이 되었지. 전자는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자, 하지만 보어는 문제점이 있었어. 보어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 뭐냐 하니까, 전자가 몇 개? 2개 이상인 곳에서는 보어의 원자 모형을 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현대 원자 모형,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 현대 원자 모형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전자가 있는 곳을 확률로 표현을 할 거야. 전자는 너무 작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전자가 있을 거야 라고 확률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을 전자구름 모형이라고도 하거든. 전자가 있을 만한 것을 확률로, 그래서 전자를 직접 그리지 않고 이렇게 빗금을 치도록 할게. 자, 이 전자의 분포되는 확률로 표현한다 했지. 그 확률을 이제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배울 거거든. 162쪽에 보면 2번 오비탈. 근데 선생님 불확정성 원리는 설명 안 하나요? 그거는 나중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비탈 개념 바로 갈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지금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데 걔네들을 존재 확률이라는 걸로 나타낼 거야.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냥 너희들이 지금 있잖아. 근데 선생님은 너희들을 볼 수 없지만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 지금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집에 있거든. 집에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 전자도 마찬가지야.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가 확률로 전자가 여기쯤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확률로 전자를 나타내는 것, 존재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오비탈이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61쪽 아래쪽에 줄 하나 쳐놔. 제일 밑에 보면 전자의 존재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 오비탈입니다. 자, 어려워. 그래서 비유를 하나 하자고. 이 오비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재 위치, 집을 지도를 그린다든가, 대구시 지도를 준비하다든가, 그냥 집의 지도를 준비해서 점을 찍어봐. 시간에 따라 너희들이 움직인 동선들 점. 그거는 이제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예측이 가능하겠지. 이 친구는 90% 확률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예측이 가능하겠지. 전자도 마찬가지야. 전자가 있는 곳을 시간에 따라 점을 찍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전자를 점을 찍는데 시간에 따라 점을 찍는다고, 있었던 곳을. 그럼 점을 찍다 볼까? 점을 찍어 봅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었던 곳, 이렇게 점을 찍기 시작한다고. 전자가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를 지나갔고요, 여기도 있었고, 이렇게 점을 찍겠지. 보이지 않는 점자들이 이렇게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막 점이 이제 찍힐 거야. 좀 바깥으로 이제 에너지 받으면 튕겨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점이 찍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90%의 확률을 찾아서,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끊는 거야. 90%의 확률로 선을 끄면 동그란 원 모양이 만들어지죠. 요 경계면을 오비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비유를 하자면 대구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제 활동을 할 거야. 학교도 가고, 지금 안 갔긴 하지만 뭐 가게 뭐 사러 가게도 가고, 그럼 시간에 따라 지금 점들이 막 찍히겠지?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지. 그런 점들을 막 찍다 보면 지금 현재는 90%의 확률로 어디에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마찬가지로 전자도 원자핵 주변에 있었던 자리들을, 점들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전자는 확률 90%로 요쯤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확률 90% 지는 지점에 경계면을 그리면 그게 바로 오비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고. 됐나? 자, 이제 뭘 배울 거냐니까 페이지 162쪽을 가볼 거야. 페이지 160쪽에는 선생님 방금 그렸던 요 그림이 나옵니다. 전자 존재 확률이 90%인 공간을 경계면의 그림. 요 그림이 바로 이제 오비탈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오비탈과 양자수의 관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어. 자, 오비탈과 양자수의 관계. 양자수라는 말이 이제 들으면 머릿속에 뭘 떠오르면 될까? 일단 숫자들이잖아. 근데 숫자들이 정수들이야. 이 정수들은 정수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걸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 자, 먼저 첫 번째, 양자는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다.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양자야. 그러면 거기에 수를 붙인다는 것은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정연수로 표현을 하는 거지. 앞서 보호는 껍질,
전자는 특정한 껍질에서 돈다고 했잖아. 거기에 원자핵과 가까운 곳에 양자수를 붙였어. K 껍질은 양자수 1. 그 다음에 L 껍질, 양자수 2.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보호가 이렇게 설명했죠.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껍질 K 껍질, 그 다음에 L 껍질. 그러면 양자수 1, 양자수 2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 껍질은 전자가 돌고 있고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연속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양자수라는 걸 도입을 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양자수 1, 양자수 2. 그러면 이 양자수는 네 가지 양자수로 또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양자수야. 자, 이 주양자수는 뭐냐니까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 자, 우리가 잘 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원자핵 주변에 아까도 했지만 K 껍질 있고 그다음에 L 껍질 이렇게 나타나잖아. 맞죠? 그러면 K, L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다르지. 그리고 K는 양자수 1, L은 양자수 2잖아. 그러면 양자수가 작을 때는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양자수가 크면 약간 전자가 도는 반경도 커지고 에너지도 커지잖아. 그래서 주 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나?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 주 양자수 하면 1, 2, 3, 4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이거는 전자 껍질 K, L, M, N 이런 걸 뜻하고 잘 봐. K는 원자에서 가장 가깝고 그러니까 크기가 제일 작고 K 오비탈 K 껍질은 다시 할게. K 껍질은 에너지가 제일 작고 그러면 주 양자수가 1이잖아. 크기도 제일 작다는 얘기야. 이 그림에서도 바로 보현이 되겠지. 양자수가 2가 되면 K보다 약간 크기가 커졌지. 그리고 원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에너지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에너지를 많이 갖는다고요? 우리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때 아파트로 설명했다는 거 기억나? K 껍질은 바닥 상태라서 물체가 바닥에 있을 때 요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은 상태거든요. L 껍질은 한 단계 높이 올라간 거야 여기. 그럼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커지지. 마찬가지로 K 껍질은 에너지가 제일 작고 바닥 상태라서 L 껍질은 K 껍질보다 에너지가 많은 상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양자수가 뭐라? 주양자수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주양자수는 바로 이제 1, 2, 3, 4 이렇게 되고 요 이제 껍질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리고 수소일 경우에는 이 주양자수에서만 이제 에너지가 결정이 되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을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수를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양자수는 방위양자수거든. 다른 말로 하면 요거를 부양자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 부양자수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이제 전자의 뭐 부껍질이라는 표현도 이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하니까 우리가 오비탈을 왜 배운다는 걸 벌써 까먹은 거 아닙니다. 수소는 전자 하나라서 보호의 원자 모형로 설명이 가능해. 방금 배웠던 주 양자수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들이 많으면 보호의 원자 모형의 설명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 대안으로 오비탈을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대구시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제야의 종을 직접 직접 보기 위해서 대구 운동 공원이 있어. 다시 얘기할게. 대구의 중심가에는 국채보상 운동했던 그걸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 있거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지. 그러면 그 시간에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거기에 많이 몰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현재 벚꽃 시즌이니까 벚꽃놀이를 하려면 사람들이 벚꽃이 다 지었구나. 벚꽃이 많이 핀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곳에 사람들이 몰리겠지. 약간 방위양자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전자들이 특정한 특정한 모양에 몰린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면 자, 페이지 너희들 이제 교재 어딜 보냐니까 165쪽을 한번 볼까? 165쪽. 165쪽. 그러면 이제 p 오비탈이라는 게 보일 거야. p 오비탈. p 오비탈 보니까 이제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이렇게 그려져요. p 오비탈은. 여기다 좀 할게. p 오비탈은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렇게 그려져. 이건 이제 3차원 좌표를 쓰거든요. x, y, z. 우리가 이제 보통 2차원 좌표를 많이 쓸 거야. 너희들은 아직. 네, 이건 3차원 좌표. 그러면 전자가 있는 확률의 90%의 확률로 이렇게 전자가들이 배치를 한다는 얘기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니까 특정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몰리니까 우리 대구시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몰리면 지도상에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가능하겠죠.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당연히 이것도 전자의 분포를 확률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부양자수를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 방위양자수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방위양자수는 3차원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줄을 치세요. 오비탈의 3차원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
162쪽 찾았나요? 요거 약간 좀 특이하겠죠? 요거는 아령 모양이라고 하거든. 요런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야. 그러면 이 양자수는 몇 개를 가질 수 있냐? 자, 이렇게 생각하자. 주 양자수가 n일 때, 주 양자수 n인 양자수가 있다면 이 방위 양자수 3차원적인 모양은 몇 개를 가질 수 있냐 하니까 n-1개까지 가질 수 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주 양자수가 2일 때는 이 방위 양자수를 0하고 1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주 양자수가 3이면 방위 양자수가 0, 1, 2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방위 양자수는 자 0, 1, 2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표현할 거야. 문자. S, P, D, F 이렇게 하는 식으로. S는 아까 여기 방위양자수 0, P는 방위양자수 1, D는 방위양자수 2, F는 방위양자수 3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돼요. 요거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 나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새로운 방법이지, 전혀. 그래서 이거 너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면 안 돼. 이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거든. 기존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걸로 이걸 설명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뭘 배우고 있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주 양자수 배웠고 방위 양자수 배우고 방위는 3차원적 모양을 결정한다. 그래서 S 오비탈이라는 것은 자, 잘 보세요. 그러면 3차원적 모양을 결정한다 했으니까 그 모양을 한번 뽑을게. 페이지 164쪽에 가면 S 오비탈 모양이 나와. S 오비탈은 바로 이제 동그랗게 생긴 오비탈이거든요. 조금 넘겨서. 그러면 왜 이렇게 S 오비탈은 동그랗게 생겼냐 하니까 그냥 전자가 존재할 확률의 90%인데 특정한 모양이 이제 방향이 이제 없고요. 그냥 이렇게 모든 곳에 이제 확률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164쪽에 보면 이제 그래프도 있지. 자, 요 이제 S 오비탈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5쪽에 가보면 P 오비탈의 모양들이 있는데, 자, 올려볼게요. P 오비탈, 이거 보세요. P 오비탈. S는 0인데 P는 1을 이렇게 적혀 있잖아. 요 이제 아령 모양인데, 아령 모양. 요는 이제, 여기, 아까 그렸네. 근데 요거는 좀 이따 한번 또 자세하게 또 배울 건데, 이렇게 모양들이 이렇게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할 확률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사람들이 어느 쪽에 몰리잖아. 그 다음에 이제 꽃놀이 갈 때는 또 꽃놀이 이제 자주 가는 곳에 이제 몰릴 거고, 뭐 동천유원지, 두릴공원,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 그 시간에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 거다. 확률이 달라지는 거지. 맞지? 평상시에는 집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이동을 해서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사람들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확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그러면 DF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요 P 오비탈이 생긴 모양까지 그 165쪽에 있겠지. 그까지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2에 보면 1s 오비탈 뭐 그렇게 나오는데 요 1이라는 것은 165쪽에 제일 위에입니다. 1이라는 건 주 양자수야.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겠네. 165쪽 제일 위에야. 1s 오비탈. 한번 주 양자수가 1일 때, 요때 방위양자수, 부양자수가 S 상태인 오비탈의 모양은 이렇게 공처럼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양자수가 2일 때 S 오비탈은 조금 더 크기가 커져서 주 양자수는 크기와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자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되고. 그 다음에 3s 오비탈은 주 양자수가 3일 때 s 오비탈은 더 에너지가 커지고 이제 전자가 존재하는 크기도 커져서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자, 잠깐 이제 방위왕자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막 헷갈릴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헷갈리고 있을 거고,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면서 벌써 세 번째 설명하지? 세 번째 설명을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번에는 그 162쪽 펴봐. 좀 왔다 갔다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162쪽. 지금 우리는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데 그걸 확률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주 새로운 방법이라서 이해가 안 된다. 기존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 자, 표를 볼게. 전자 껍질수 주 양자수가 1일 때 그러면 방위 양자수 L은 0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오비탈로 표현하면 다시 오비탈로 표현을 하면 S로 이렇게 표현할 거고 1S 1은 주 양자수 숫자야. 그러면 모양은 어떤 모양? 이렇게 생긴 공 모양이 이렇게 떠오르면 돼. 요 공 모양 속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껍질 L 주 양자수가 2인 곳에는 방향자수가 0하고 1이 존재하거든. 그러면 요때는 0이 되면 ES 오비탈 2는 주양자수 S는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의 양자수가 이제 있는 거지. 1S보다는 약간 더 크게 되는 거고 1S, 2S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방위양자수 1이면 이렇게 표현한 거야. 2는 주양자수, P는 방향자수. 양자수 2일 때는 ES 오비탈도 있고 EP 오비탈도 존재하는구나. EP 오비탈은 어떻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아령 모양으로 있었어.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이 전자의 분포 확률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 뭘 생각하라고?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몰린다. 그걸 이제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자수 3일 때, 껍질이 M일 때, 그러면 그때는 방향자수가 0, 1, 2 이렇게 있는데, 오비탈도 3s 오비탈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1s 오비탈, 2s 오비탈, 3s 오비탈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이거는 주양 요 3이라는 거는 크기와 에너지를 가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2, 3p가 존재를 하겠지?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게 또 만들어질 거야. 3p에서. 두 번째 이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니까 3D가 있는데 요거는 모양은 공부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5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생각하냐니까 여기 이제 지금 방향자수 배우고 있잖아. 마지막으로 에너지 준위 순서. 같은 전자 껍질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순서. 같은 전자 껍질에서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크기는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작냐 하니까 S 오비탈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S보다 에너지가 좀 더 큰 상태고, 그리고 D 오비탈은 P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큰 상태다. 그리고 다원자 전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주위는 그냥 주 양자수랑 방향자수 합한 값이 커질수록 요거 이게 합한 값이 커질수록 더 커진다. 그럼 예를 들면 자, 주 양자수가 2고 방향자수가 1인 애랑 주 양자수가 3이고 방향자수가 0인 애는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게 되겠지? 요즘 비교하기니까 이렇게 바꿔볼까? 주 양자수가 2고 방향자수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요쪽이 조금 더 크겠지. 요거는 여기 좀 더 클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다시 한번 갈게. 주양자수가 2고 방향자수가 1인 애랑 주양자수가 3이고 방향자수가 1인 애를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합한값이 큰 거. 이게 더 크다. 그거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양자수, 자기양자수인데 요거는 핵 주위의 전자구름 공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지 알려준다. 일단 적어볼게. 핵 주위. 요건 참고로 페이지가 163쪽입니다. 요것도 얘기를 안 하고 시작했네요. 자기양자수 공부하고 있고, 제일 위에 보면 있어. 163쪽 제일 위에. 찾았나요? 핵 주위의 전자구름이 공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 그거를 알려주는 양자수야. 아까 우리가 P 오비탈을 그릴 때 요렇게 그렸지. 요렇게 아령 모양인데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 지금 여기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90%인 곳을 찾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양이 3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X축 방향에 P 오비탈 1개, Y축 방향에 P 오비탈 1개, 뭐 Z축 방향에 P 오비탈 또 1개. 이렇게 이제 3가지의 방향으로 P 오비탈이 그려졌어. 그러면 요 방향을 알려주는, 요 방향들을 알려주는 양자수가 자기 양자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값을 갖느냐 한번 해볼까? 자, 예를 들면
양자수 2부터 한번 해보자. 양자수 2. 전자껍질은 이제 L이겠지. 그러면 방향자수가 0하고 1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요때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니까 방위 양자수 L에서 마이너스 L에서 0을 포함하고 이렇게 L까지. 그러면 봐봐. 방향자수가 L이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자기양자수도 가지고 0도 있고 1도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존재하지. 그러면 이 자기양자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아까 그렸던 얘네들이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오비탈 방향 이걸 알 수 있다. 이 주양자수고 P는 방위 오비탈 모양이지. P가 이제 아령 모양이라는 뜻이야. 거기에 X 방향으로도 있고요. 이 P의 Y 방향도 있고 이 P의 Z 방향 이렇게 이제 오비탈 방향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예를 들면 주 양자수가 3이라면 이제 껍질은 이제 M이 되겠지. 방향자수는 0, 1, 2를 가지고 맞죠? 그럼 요거는 이제 바로 0은 3S 오비탈, 얘는 3P, 3D 요렇게 존재를 하거든. 그러면 3S는 어차피 0이니까 자기 양자수가 이제 없어. 그냥 3S 끝입니다. 자기 양자수가 없고요. 오비탈도 뭐 3S 이렇게 끝나거든요. 3P는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 0, 1을 가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3px, 3py, 3pz 이렇게 이제 뭔가를 방향을 가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3D는 보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2 이렇게 이제 가지거든요. 그럼 이거는 3D, XY 쭉쭉쭉 가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5개가 만들어진다. 그까지만 신경을 쓰자고. 3D에서는 5개의 방향으로 오비탈이 생긴다. 그것만 기억합시다. 3P에서는 3개의 방향으로 생긴다. 이걸 기억하자고. 아, 선생님 이게 뭐 너무 어려워. 이거 왜 배워요? 하니까 요거 우리가 그 다음이 전자 배치를 배울 거거든.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많이 돌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전자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고민을 할 거야. 그거를 할 때 지금 배우는 것들이 쓰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 설명을 할 때는 이게 걱정이 되네. 이제 하이탑이 워낙 이제 어렵게 좀 적혀 있잖아.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기왕한 거 이제 마지막 스핀 자기 양자수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163쪽. 여기 이제 설명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뭐 설명하냐니까 4번 스핀 자기 양자수를 설명할 거야. 자, 우리 이제 요 스핀 자기 양자수는 뭐냐니까 뭐 주양자수, 방양자수, 자기양자수. 근데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전자들의 배치를 완벽하게 설명이 좀 불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전자가 자기장에서 회전하는 성질을 갖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163쪽에 보면 일단 변선님 163쪽을 이제 이렇게 들고 들어올게요. 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수소원자 발생기가 있고 그럼 수소원자에서 쭉 나와 수소원자 빔이 지나가는데 한 번은 N극 쪽으로 한 번은 S극 쪽으로 이렇게 좀 수소원자들이 나뉘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하니까 전자들이 도는 방향이 수소원자에는 전자가 하나잖아.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소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도는데 가만히 도는 게 아니라 걔네들 또 스스로 돌고 돈다고. 말이 어렵나? 우리 지구를 생각해볼까? 태양 주변에 도는데 지구가 그냥 돌고 있니? 자전하면서 돌잖아.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핵 주변의 수소 전자들은 스핀이라는 걸 하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지. 때로는 시계 반대 방향, 때로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도는 전자들을 수소 여기 자기장 속에 통과시키니까 한 번은 N극 쪽으로, 한 번은 S극 쪽으로 이렇게 수소 원자핵들이 이제 끌려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이 전자들이 도는 방향 때문에. 그거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 스핀 자기항자수는 주항자수, 방향자수, 자기항자수와 독립적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플러스 2분의 1 도는 방향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플러스 2분의 1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전자가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러분들 그 기억날지 모르겠다.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원형 도선에도 이렇게 전자가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생겨. 마찬가지로 이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이.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자기장에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만들어지겠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 요쪽은 S극, 요쪽은 N극. 그럼 요게 이제 뭐냐니까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럼 반시계 방향 돌 때는 요 시계 방향이야. 아까 좀 잘못 설명했는데 시계 방향이죠? 그때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요렇게 돌 때는 봐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 전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거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아래쪽이 이렇게 전자가 아래쪽이 N극이 만들어지고 위쪽은 S극 만들어져. 요거는 이제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네. 요런 스핀들이 만들어진다. 지금 기억을 할 때는 이 과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에 돌 때는 때로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때로는 시계 방향으로 전자들이 돌면서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고 때로는 반시계 방향 이거 반시계인데 시계 방향이라 했죠? 때로는 시계 방향으로 전자들이 돌면서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다는 얘기야.
반대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딜 통과해? 자기장속을 통과하면 이렇게 좀 한 번은 N극 쪽으로 한 번은 S극 쪽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스핀 자기 양자수다. 자, 이해를 할까? 그리고 스핀 자기 양자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전자의 배치를 배울 때 좀 많이 쓸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표현을 할 겁니다. 전자들이 돌 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5번. 이제 하이탑 163쪽, 교재 163쪽. 오비탈과 양자수의 관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이제 교재를 이렇게 넣어줄까? 주 양자수가 1일 때 전자 껍질이 K죠? 이 보호 모형에서 배웠어. 방향자수는 0이야, 0. 그럼 오비탈 모양이 1s 오비탈만, 이렇게 동그란 오비탈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자에게 가장 가까울 때는 전자들이 90% 입률 확률의 모양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 거지. 자기양자수는 당연히 0이고 오비탈 방향 1s. 스핀 자기양자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안 보이니까 좀 올리고. 오비탈 수 하나고 최대 전자는 2개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양자수 1인 곳에는 전자 2개만 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주양자수가 2로 변하면 봐봐. 전자 껍질 L 방향자수가 2개가 만들어지죠. 0하고 1. 오비탈 모양은 ES, EP. 자기양자수는 이제 당연히 ES는 0이고 EP는 하나, 둘, 셋. 3개의 오비탈 방향이 생긴다. 그래 보면 요 ES는 뭐 이렇게 전자가 분포 확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E가 바로 이제 크기와 에너지인 거 기억을 상기하고 요 자기양자수 요거는 오비탈의 P는 오비탈의 모양이거든. P는 오비탈의 모양, R형 모양인데 이 R형 모양이 3개의 방향으로 돼 있다라는 뜻이야. 당연히 전자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위아래로 이렇게 합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지? 요거 6개. 전자 6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2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총 8개의 전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전자 껍질. 여기 M이네, M. 그러면 방향자수가 1, 0, 1, 2. 요 세 가지가 있고 요 3S에는 이렇게 얘보다 좀 더 큰 오비탈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확률적으로. 그 다음 P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더 크게 이렇게 3이라는 건 에너지와 크기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이제 생길 거고. 맞지? 자기양자수가 이렇게 3개잖아. 3P인데 여기 존재하고. 그 다음에 D는 모양은 이제 안 배운다. 이거 안 배운다 했어. 5가지 방향으로 존재를 한다. 그러면 3P일 때 전자가 이제 6개 있고 2P일 때 2개 들어갈 수 있거든. 왜 2개냐고? 스핀 자기양자수. 이것도 6개가 있잖아. 스핀 자기양자수까지 고정하면 전자 6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위아래 이런 게 6개. 요걸 그러면 마지막 이제 방향자수가 2고 3D. 요거는 자기양자수가 총 5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5가지의 방향이 있고 각 방향에는 전자가 2개씩
하나, 스핀의 방향에 따라서 5개, 그래서 10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2개, 10개, 2개, 6개, 10개에서 총 주 양자수가 3인 곳에는, 그러니까 M인 껍질에는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자. 교재 164쪽 가면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표시라는 게 있어. 음. 그러면 우리가 오비탈을 어떻게 표시하니까 뭐 여기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적어볼까? 2px 1. 이는 뭐냐? 우리가 오비탈 중에 주양자수라고 배웠잖아. 주양자수. P는 오비탈의 모양이야. S는 동그란 몸 모양. 이 전자가 90% 존재할 확률을 모양으로 만든 거고, P는 R형 모양. 이렇게. 요 2가지만 알면 돼. 그러면 X는 여기 이제 오비탈 공간 방향이거든. 이제 P는 3가지가 있었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전자 몇 개 들어있느냐 표시를 하는 거야. 거기에 전자 2개 들어있냐? 1개 들어있냐?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겠지. 그리고 오비탈의 개수 해가지고 요 한번 볼까? K 전자 껍질에는 양자수가 1이잖아. 주 양자수가 1. 오비탈 1개밖에 없어. L 전자 껍질에는 양자수 2인 곳에는 오비탈이 4개가 존재하는 거야. S가 1개, P가 3개. 그 다음에 N 전자 껍질에는 양자수 3이잖아. 오비탈 9개가 들어가는 거야. S 1개, B 3개, D 5개. N 전자 껍질은 양자수 4일 때는 오비탈 16개에서 S 1개, P 3개, D 5개, F 7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비탈이 이제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거를 왜 배우냐? 한 번 더 강조한다. 우리 전자들이 넣어주려고 배우는 거야. 원자핵 중에 전자들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확률로 표현한다는 얘기지. 근데 확률로 생각한다면 되게 어렵고, 그냥 전자들이 요런 방에 들어간다 생각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이제 다음이 전자 배치거든. 지금 이걸 왜 배우냐? 전자 배치를 위해서 배우는 가장 기본인데, 이 오비탈이라는 걸 방으로 생각해도 돼. 다음 단어를 위해서는. 그러면 1s 오비탈, 1s 방 이름이 1s라는 방이야. 그러면 양자수 2인 곳에는 이 방 이름이 2s인 오비탈이 있고 방 이름이 2s 오비탈. 그러면 이 p 오비탈은 방이 3개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확률로 표현하는 거지만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이다. 그러면 이 전자가 들어가면은 우리 스핀 자기 양자수 배웠잖아. 그래서 2개가 들어갈 수 있어. 스핀이 다른 2개씩. 이런 식으로. 전자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2개야. 방에는. 스핀 다른 걸로. 그러면 3s는 어떻게 되냐니까? 봐봐. 3s는 또 방이 하나고 3p는 방이 3개. 그러면 3d는 방이 5개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5개는 무슨 오비탈이라고 배울게? 자기 양자수. D가 모양이고 3은 주 양자수잖아. 그래서 요 자기 양자수가 이렇게 5개가 있어서 방이 5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양자수 기억 안 나고 3D는 방이 5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억이 납니다. 요거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까 모르겠네. 피드백을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해가 힘들 거야. 사실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것도 듣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다른 설명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당부를 할 건데, 요 오비탈이라는 거는
항상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배치되는 걸 공부를 하는 거거든. 기존의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 그러면 기존의 걸로 계속 연결을 지으려고 머릿속에 이제 한다면 이해가 안 돼. 그냥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야. 책을 몇 번 보고, 음, 그리고 이제 163쪽에 보면 정리된 표도 존재하잖아. 아까 요거. 요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 이제 항상 아직 완성이 아니거든. 우리가 전자 배치라는 걸 설명을 해야지 완성이 돼. 그까지 해하며 나서 완벽하게 이해했나 안 했나 그걸 따져보자고. 지금 이해 안 된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 이거 원래 이해가 힘들어. 왜냐고?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걸 이해하기 당연히 힘들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건데. 뭐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해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설명을 또 하고. 너희들 표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우, 선생님 더 힘들어. 자, 일단 숙제부터 알려줄게. 이제 숙제는, 잘 들어. 숙제는, 일단 167쪽, 167쪽,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169쪽 풀어보고, 그리고 172쪽 두 문제가 있어. 5번, 6번 문제. 이렇게 이제 풀어보면 되겠어. 요게 숙제입니다. 요 숙제. 5번, 6번까지. 이렇게 풀면 되고. 피드백 하면서 또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이해 안 되는 거. 불확정성 원리는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뺐어. 왜 오비탈 생각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 그냥 이거를 그대로 좀 제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